자, 두 번째 주제는 우리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자, 요 단원에서 여러분이 좀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할 부분은 이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전개 과정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격,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이 중요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보면 농민층의 동요라고 해서 농민층이 지금 어떻게 돼? 흔들리고 있다, 불안하다, 이런 거죠. 그럼 당시에 이제 어떤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거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근대 문물 수용에 따른 경비 지출. 자, 결국에는 지금 고종이 개화 정책을 막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새로운 신문물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게 다 어떻게 돼? 돈을 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막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이제 국가 재정, 결국에는 백성들의 어떤 세금으로 이제 충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또 배상금 부담. 우리가 이제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재물포조약, 그 다음에 이제 가신정변 끝나고 나서 한성조약, 막 이런 조약들 보면 우리가 일본에 배상금을 이제 지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배상금들 결국에는 국가에서 국가 재정으로 충당을 해야 되겠죠? 결국엔 이것도 다 이제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한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여기 딱 봤을 때, 백성들의 어떤 세금 부담이 좀 크구나, 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과 일본의 경제 침탈이라고 해가지고요. 외세가 이제 경제를 침탈한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임오군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청과 맺은 조약이 있어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자, 이게 결국에는 이 외국의 상인들이 원래는 개항장 안에서만 이제 우리나라 상인들과 이제 무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외국 상인들이 이제 개항장을 이제 넘어서 내륙으로 이제 진출해서 본인들 외국 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팔 수 있게 했다라는 거야. 이런 거 자체가 경제 침탈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민 생활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야. 또 당시 이제 방공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명령이래요. 자, 곡식의 어떤 이제 수출을 막는 명령이다라는 거야. 자, 일본으로 곡물 유출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부속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어떤 이제 곡물의 무제한 유출이 이제 허용이 된다라는 거야. 일본이 당시에 이제 근대화 정책,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해가지고 막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 막 추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도시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공장들이 만들어지는데, 일본 농민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장 노동자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곡식이 이제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곡식을 이제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수입해 가겠다. 근데 이때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방공령을 이제 내려가지고 그 수출을 이제 막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소 1개월 전에 일본 정부에 이제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일본이 결국에는 1개월 전에 통보를 못 받았다, 막 이런 이제 사유를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막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오히려 우리한테 배상금을 얻어내게 됐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 방공령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19세기 후반에 동학 막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동학을 만들었던 이 최재우의 누명을 벗기고 포교의 자유를 이제 허용해달라고 하면서 교조 신원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거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 지금 보면 이 동학농민운동이 연도가 잘못 표기가 됐네요. 자, 94년입니다. 94년. 자, 1894년이고요. 자, 배경을 보면, 자, 지금 이제 백성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증가된 그러한 상황이고, 자, 외세의 침략, 경제적인 어떤 이제 그 침략, 침탈, 막 이런 게 이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이제 동학을 만들었던 최재우가 이 동학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 내용 중에서 당시 이제 막 평등사상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은 신분제 사회니까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조선 정부에서 이 동학은 사교다,
사사로운 종교다, 사입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최재우를 잡아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대 교주로 이 동학을 이끌었던 사람이 최시영이고요. 이 최시영 때 와서 자, 억울하게 죽은 이 최재우의 누명을 이제 벗겨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벌였던 게 교조 신원 운동이에요. 교조라는 거는 그 종교의 어떤 이제 조상, 결국에는 만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최재우를 이야기하는 거야. 최재우의 신원을 이제 복원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집회를 열어요. 어디에서 집회를 여냐면 자, 보은 삼례 이런 곳에서 집회를 열게 되고요. 자, 요런 이제 동학이 확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동학농민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되는 사건이 바로 고부 농민 봉기라는 사건이에요. 고부라는 지역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 고부 군인데요. 이 고부 군을 이끈 사람은 이제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조병갑이 수탈을 많이 했대요. 대표적으로 당시에 이제 이 조병갑이 마을 사람들한테 당시에는 이제 거의 90% 이상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먹고 살았으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물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마을에 큰 저수지를 만들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한테 돈도 걷고요. 거의 강제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동력도 강제로 이제 동원해서 이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 저수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석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이 만들었어. 결국에는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돈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해가지고요. 이 저수지를 만들었단 말이야, 보를.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조병갑이 이거 사용하려면 이제 또 돈 내놔라, 세금 내놔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당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 봉기가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뭐 사발통문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 고부농민가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조선 정부에서 이 안핵사라는 이제 관직이야. 이제 이 안핵사를 이제 파견을 해요. 그 사건을 이제 조사하는 거야. 자,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안핵사를 파견했는데 당시 이 안핵사가 이제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조사 결과를 뭐라고 했냐면 이거 지금 잘못된 거는 이 백성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결국에는 농민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여러 이제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당시 이제 여기가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전라도의 당시 중심지가 전주였어요. 전주. 이 전주로 이제 쳐들어가자라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주로 이제 이 농민군들이 막 진격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관군, 군인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걸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관군과 농민군들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크게 두 곳에서 전투를 벌여요.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 자, 이 전투에서 결국에는 농민들이 승리를 거두어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 전주를 점령을 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전주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우리 이제 관군들로 이 봉기를 진압을 못했으니까 또다시 이전에도 보면 이모군란이나 가신정변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자, 청나라의 원군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군대 좀 보내달라라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우리 그 전에 갑신정변 때 끝나고 나서 맺었던 그 텐진조약이라고 있죠. 그 텐진조약의 내용을 보면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게 되면 상대국에 연락해라. 자, 이렇게 되면서 그 텐진조약을 구실로 해서 일본도 이제 같이 들어오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조선의 청군, 일본군이 둘 다 지금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조선 정부도 그렇고요, 농민들도 그렇고요,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결국에는 정부가 농민들의 요구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서 약속을 맺어요. 그걸 이제 전주화약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당시에 이제 농민군들의 요구를 이제 정리한 게 이제 패정개혁안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자, 탐관오리 처벌해달라, 균등하게 세금을 이제 부과해달라.
외국 상인들의 좀 활동을 좀 제한을 좀 해달라. 관직의 매매를 하지 말아달라. 관직 매매하면 그만큼 이제 관직 산 사람들이 이제 스타를 많이 하게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들을 했다라는 거야. 자,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요구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조하야 맺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폐정개혁안을 이제 실현하겠다라고 하면서 농민들이 만든 기구가 있어요. 자, 집강소라고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농민들이 스스로 만든 조직이야. 집강소라고요. 자, 정부도 이제 이런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담당할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개혁기구로서 교정청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결국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끝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정부가 청나라 일본 군대에 너네 이제 철수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철수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 근데 당시에 이제 일본은요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철수를 안 하고요 이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청나라 군대에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결과는 나중에 이제 일본이 승리를 거둬요. 거의 이제 94년부터 95년 이렇게 이제 걸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데, 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리니까 우리 이제 그 농민군들이 다시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농민군들이 이제 한양으로 가겠다. 한양으로 가서 일본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일본군 관군과 싸우게 돼. 농민군이. 그 장소가 이제 공주에 있는 우금치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농민군들이 여기에선 패배를 거두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농민운동은 이제 그 영향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특히 이제 처음에 이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이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되고 처형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 동학농민운동을 보면 크게 두 차례 봉기가 일어난 거죠. 자, 고부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철수 요구하는 요 상황까지, 여기를 우리가 이제 1차 봉기라고 얘기하고요. 이 봉기의 어떤 성격을 보면 첫 번째는 반봉건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봉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식 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구식 체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구식 체제, 이제 세금 수탈하고 관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경복궁 점령하고 나서 이제 일으킨 2차 봉기는 자, 일본을 몰아내자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외세를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이제 일어난 그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의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아까 반봉건적 그런 내용들 보면, 자, 탐관오리 처벌해달라, 세금제도 개혁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이러한 요구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동학농민도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로 끝난 거잖아. 근데 이러한 이제 동학농민 운동하면서 농민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이러한 내용들, 반봉건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가보개혁 이라는 이제 그 추진을 할 때 거기에 일부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외세적인 어떤 성격은 나중에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화파랑 위정척사파 비교할 때도 특히 위정척사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것을 지키고 어떤 외세를 배척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제 이 위정척사파들의 사상이 이제 18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것도 이제 의병 운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의병을 이끌었던 의병장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유생인들 출신, 위정척사파 그런 유생 출신들이었고요. 결국엔 그렇게 참여했던 대부분의 백성들, 동학농민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 또 이제 의병 활동을 이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오늘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